엔비디아가 ASML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며 급 반등에 나섰습니다. 인텔은 중국의 수입 규제 우려감 속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반등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자 3대 지수가 회복에 나섰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ASML의 실적 쇼크로 전날 크게 밀린 미국의 반도체주들, 일단은 급락세가 진정된 모양입니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3.7% 상승하며 135달러대를 회복했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던 건 큰 실수라고 밝히자 장후반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HBM 생산기업인 마이크론이 4.7% 반등, 브로드컴과 TSMC가 강보합권에 마감하며 낙폭 만회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전일 나온 반도체 급락은 오히려 기회라는 배런스지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ASML의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엔비디아의 실적과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사측에서 밝혔듯 여전히 AI와 관련된 모든 수요는 매우 강력하고 부침이 예상되는 쪽은 스마트폰 및 PC 칩 부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ASML의 사업 동향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위탁 생산하는 TSMC의 경우는 다르죠. TSMC의 실적은 17일인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호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들의 투심을 살릴 수 있을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초 구글에 이어 아마존도 소형 원자로 개발에 뛰어듭니다. 원전 개발에 총 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샘 알트먼이 투자한 SMR 업체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나란히 42%, 40% 급등한 한편 대규모 원전 운영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가 각각 5%대 뛰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3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뒤 크게 올랐습니다. 이익과 매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한편 돋보이는 매출 성장을 보인 부문은 트레이딩 및 투자 은행 부문인데요. 기업을 상장시켜주고 정부를 위해 채권을 발행시켜주는 부문입니다. 강세장이 이어지며 해당 부문의 매출이 56% 급증해 호실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가는 6.5% 급등 마감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여름철 성수기 영향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는데요. 4분기 예상 실적까지 강력하게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가는 12.4% 급등,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도 각각 6%, 7%대 동반 급등했습니다. GM이 캐나다의 리튬 광산 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안정적인 리튬 공급원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주가는 2.4% 올랐습니다. 미국 FDA가 노바백스의 코로나 독감 복합 백신의 임상 시험을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시키자 주가는 19.4% 밀렸습니다. 지난 분기 트럼프 후보 캠페인에 총 500만 달러의 디지털 화폐가 추가로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높아지자 코인베이스와 마라홀딩스 등 관련주들이 7%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AI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중요한 화두로 함께 떠오르는 것이 과연 그렇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에 빅테크 기업들의 발전 투자가 새로운 산업적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 간밤 아마존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 투자를 체결했습니다. 건설 면적이 적고 공사 기간이 빠른 소형 원전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투자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는 2039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고 아마존은 추가적으로 2040년까지 350억 달러를 투자해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설비 증대가 AI 시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우선은 AI 시장 확장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간밤 중국 수입 규제에 대한 우려감에 인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 사이버보안협회는 인텔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보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검토를 시작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국가안보와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사이버보안협회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중국 정부가 인텔에 대한 보안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자아냈는데요. 보안 조사가 개시된다면 지난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올린 인텔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품이 보안 검토에 통과하지 못하며 인프라 운영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려감이 가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밤 퀄컴의 인텔 인수는 미국 대선 이후로 결정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인수 추진에서 가장 큰 장벽은 양국의 규제당국 승인인데요. 대선 이후에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영향을 모두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감에 WTI 하락세 이어갑니다. 마침내 71달러 선이 붕괴됐고요. 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 부근, 2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하락세에 금값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 이어갑니다. 68,000달러 선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